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등기부등본 시리즈 아닌 시리즈 2탄까지 준비를 했고, 그 뒤에 중간중간 다른 영상들도 올라갔지만 이제 오늘 3탄 준비했습니다. 자, 이 3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제가 좀 자극적이었죠? 저 같으면 등기부에 이런 거 찍혀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라는 내용인데, 진짜로 저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안 들어가요. 혹은 확실히 처리하고 가는 거죠. 자, 차분차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부분이랑 소유권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을구라고 표현하는 소유권 외의 부분이 있는데, 자, 물론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찝찝한 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계약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랑 상의를 꼼꼼하게 하시고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자, 소유권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유권 부분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이 돼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말소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유효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계약할 집에 말소사항까지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걸 요청하셔서 현재 집주인 상황에서 수시로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또 다른 채무관계를 얽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한 사항 중에 소유권 부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은 말소하고 들어가는 조건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이전의 이력도 과거 중에서 이런 말소 이력이 많다라고 하면 짚어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압류, 세금 국세 체납이나 가압류는 동그라미죠. 앞. 그러니까 이제 돈에 관련된 게 가압류고요. 가처분은 이제 동산 같은 겁니다. 금전 외에 다른 채무 때문에 생긴 처분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으면은 주인이 채무관계가 좀 복잡한 분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파악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잦은 집이 있어요. 집주인이 막 거의 1년이 멀다 하고 막 바뀌거나 1년에 막 2번씩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이럴 때는 집주인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경위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현재 유효사항에서는 현재 집주인만 나오기 때문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소유권에 가등기가 되게 많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매매예약 가등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등기가 많은데요. 이런 가등기가 걸려있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랑 설정자, 양 당사자랑 다 계약을 할 거 아니면,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실 거 아니면 가등기가 들어있는 집은 복잡하고 권리 분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법무사분들이 가등기 부분을 잘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시고 가등기에 관련된 특약을 꼭 단서를 달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율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부분을 이제 처음에 이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죠. 크게 소유권 외의 부분입니다. 소유권 외의 부분에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기본적인 거, 근저당이 많이 걸려 있다. 자, 집값 대비 그리고 선순위의 보증금, 다른 보증금이 깔려있는, 다른 선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엄청 많이 깔려있는데 근저당까지 많이 깔려있다. 집 가액의 70%를 넘으면 이제 위험 요소로 봅니다. 위험한 비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안 넘는 걸 잘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 때문에 이걸 못 갚아서 압류가 걸렸고 국세 체납이 돼 있어서 압류가 걸렸다 이러면은 국세 완납 증명도 받으셔야 되고 요청하셔야 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 일부라도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집에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게 걸려있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들어가기 이전에 세입자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는데 만기가 됐는데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 신고를 하면 이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소위 보증금을 압류해 놓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집은 앞선 세입자와 지금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소사항을 뽑아보시라는 이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걸려있는 집이 한 번 이상이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분의 명의자가 많은 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소유자가 1명,
2명 혹은 많으면 3명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는 흔해요. 근데 소유자가 막 6명, 7명, 8명, 전 심한 경우 10명까지 봤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외국에 나가 있고 뭐 신원도 심지어 불상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대리로 도장만 갖고 있대요. 혹은 지분의 일부자가 뭐 외국인이 막 2명 껴있고 이러면은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임대차는 과반수를 넘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압류가 걸리거나 뭐 문제가 생길 때는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 동의한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전원의 동의로 계약을 해야지 전원 지분에 의해서 안분을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분이 너무 많으면 전원이 다 나와서 계약을 찍어주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1명 혹은 2명이 대리로 일일이 위임장, 인감증명 다 갖고 와서 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찝찝한 마음을 안고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명의자가 너무 많은 집은 여러분들 초창기 계약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중개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확인 받아주시고 다 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고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대표 1명을 위임받아서 하는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될 때 그럼 나중에 지분이 막 10명씩 갖고 있으면 어떤 분이랑 할지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10대 1로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끝으로 토지 별도 등기라고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토지 별도 등기는 이제 집합 건물 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뭐 지상권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하다면 안전한 건데 토지 별도 등기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토지에만 근저당이 잡혀 있고 건물에는 안 잡혀 있어서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근저당,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지상권 설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외에 확실하지 않은 찝찝한 중개사님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별도 등기라고 하면 집합 건물이든 다가구든 토지 등기부를 뗄 수는 있어요. 떼는데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을 확답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겁니다. 저같이 중개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머리가 아프고 어렵고 겁이 날 정도인데 일반 분들이 이걸 모르고 들어가시면 어떨지 정말 아찔합니다. 나중에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소위 뉴스에 나올 만한 사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짚어내시고 걸러내시고 들어가시면 웬만한 큰 사건은 피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꼭 큰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8.15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에도 잔금이 있고 또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도 계약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할 일이 좀 많아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이런 날에 또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